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살이 많이 탔네요. 요즘 날씨가 거의 초여름 날씨 같아가지고 초여름 넘죠. 28도, 29도까지 올라가는데 모두들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실내 인도기 중에서 그 대부분 이제 비행기 형태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 전익기라 해서 이렇게 가오리 모양으로 생겼죠. 네, 전익기라 합니다. 전익기. 뭐 RC 쪽에서는 대부분 이제 제기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 전익기란 뜻은 전체가 날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네, 전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계를 하고 이 전익기는 설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무게 중심을 카메라가 핀이 나갔네요. 자, 네. 이 전익기는 동체가 없고 이렇게 되겠죠. 네, 동체가 없고 날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게 중심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이 무게중심 구하는 법에 대해서는 따로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무게중심을 설계상에서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전하고 뒷전은 네, 카본으로 제작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리브들은 발사로 네, 커팅을 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레이저 커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리브를 다 그렸는데 칼로 다 따야 되겠죠? 네, 칼로 따는 방법으로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가장 작은 리브 같은 경우는 3mm가 안 되기 때문에 끝에 같은 경우는 끝쪽은 더 작겠죠. 그래서 네, 칼로 일일이 하나하나 따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발사들이 그 레이저 커팅을 하거나 제작하고 나면 길이가 한 1m 정도 되는데 1000mm죠. 이렇게 그 자투리들이 많이 남아서 리브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관계로 여기 자투리들을 이용해서 리브를 커팅하겠습니다. 자, 지금 1mm입니다. 1mm로 커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템플릿을 만들어야 돼서 스티프를 이용해서 3M에서 나오는 그 스프레이 본드 중에서 그 임시 접착용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사용해도 되는데 양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냥 간단하게 스티프를 이용해서 리브를, 보통 리브를 딴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어감이 그렇죠? 잘라보겠습니다. 이 리브를 레이저 커팅을 하거나 이렇게 그 손으로 직접 이렇게 커팅을 하실 때는 항상 이 발사의 이 결을 생각하셔야 돼요. 발사의 이쪽으로 뭐라고 말씀해요? 세로 방향이죠. 이 가로 방향이고 세로 방향. 이 결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따게 되면은 리브가 앞뒤로 힘을 못 받아가지고 기체를 만들었을 때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결의 길이 방향으로 네, 리브를 커팅해 주셔야지만 강도면에서도 네, 추후에 그 제작이 완료가 됐을 때도 그 강도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제작을 해주시고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사 자체가 얇아가지고 커팅하는 건 그렇게 힘들지가 않네요. 그 전에 선배들은 이러한 그 비싼 기체를 사서 복각한다 그러죠. 그 키트에 들어있는 이런 리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대고 이렇게 탁 재단을 해가지고 기체를 만들기도 하셨죠.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는데 가볍게 만들어서 핸드런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잘 되겠죠?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UFO도 아주 잘 날아 주어가지고 그렇게 원형 날개를 만들어서 그 슈팅으로 핸드런칭보다는 슈팅으로서 비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날아 주어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영상을 올려두었기 때문에 보시면 잘 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계획 없는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할 때 항상 잘 날까 안 날까를 고민하면서 만들다가 정말 잘 날아주면 기분이 상당히 좋죠. 이 리브를 지금 따면서 느끼는 건데, 커팅하면서 이 작은 것들을 어떻게 붙여야 되나 라는 또 고민이 또 생기네요. 이것도 작은데 작은 게 두 개가 더 있네요. 윙스팬 총 날개의 길이는 제가 60cm로 600mm로 설계를 했고요. 가장 가운데 부분이 익형 에어포일 사이즈가 100mm 10cm고 맨 끝단 제일 작은 이 리브가 26mm입니다. 상당히 작죠. 카본에 이 리브들을 고정을 해야 되는데 앞전과 뒷전이 카본 로드 지금 예상으로는 0.9mm, 앞전은 0.8mm에서 0.9mm, 뒷전은 0.6mm 카본 로드를 사용할 예정인데 접착을 잘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망하는 것이고 잘 되면 기쁜 것이고. 아주 작네요. 이곳에다가 이 리브에다가 핀이 작죠. 한쪽 날개 리브는 다 코팅이 되어 있고요. 다른 반대쪽 날개도 코팅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리브를 다 코팅을 하였습니다. 제가 제작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이끼들은 그 러더가 없습니다. 러더 수직핀이 없고요. 뭐 있는 경우도 있죠.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서 수직핀을 다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전이끼들은 수직 미익이 없고 날개 끝단에 윙렛이라는 것을 달아서 기체의 안정성을 더하긴 하는데 이 전이끼 자체가 그 수직이나 수평 안정성이 좋아가지고 장거리 실기를 봤을 때 장거리 비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전이끼들이 그 수직핀 러더가 없기 때문에 회전을 할 때 이렇게 회전을 할 때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많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서 지금 뭐 B2나 이런 그 이제 스텔스나 우주왕복선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렇게 전이끼 이러한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가오리형이라 그러죠. 가오리형으로 생겼다 그래서 가오리형 비행기라고 하는데 지금도 많이들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리브는 다 정리가 되었고요. 동체를 만드는 일이 없는 날개가 동체인 전이끼를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팅 매트죠. 커팅 매트 위에다가 도면을 깔고 주방용 랩을 이렇게 깔아주었습니다. 저희 경우는 항상 비행기를 만들 때 오른쪽 날개부터 만드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또 오른쪽 날개가
먼저 이렇게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자,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도면을 그리지만 비행기 제작하면서 중간중간에 맞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커팅을 더 하거나 파츠를 파츠 부품을 더 커팅하거나 보정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앞전하고 뒷전에 카본 로드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 커팅한 리브들은 좀 앞과 뒤가 삐죽해 가지고 뾰족한 부분을 그 발사 카본 로드에 본딩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앞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리브들이 너무 작아 가지고 쉽진 않네요. 이렇게 앞이 뾰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뾰족한 부분에 카본을 로드를 이렇게 접착을 하기가 이렇게 되나요? 네, 힘들겠죠. 그래서 이 앞부분을 좀 다듬어 주어야 합니다. 사포로 간단하게 한번 살짝 문질러서 끝을 무뎌지게, 일정의 한 0.8mm 정도의 면을 만들어 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도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앞뒤를 일부러 좀 가공을 하기 때문에 날개 앞뒤 이제 로드 길이가 조금 짧아지긴 합니다. 근데 뭐 크게 비행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라서. 실내 인도 핸드런치 기체 중에서는 전입기는 못 본 것 같죠? 제가 이 컨텐츠 잡을 때도 전입기를 원래 좀 RC 비행기 조종할 수 있는 기체를 설계를 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도에서 날리는 그런 핸드런치는 뭐 있겠죠. 있는데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겠죠.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 날면 마음이 아프겠죠. 자, 안 날면 마음이 아픈 것보다도 이 작은 것들을 어떻게 붙이죠? 카본 로드는 지금 0.8mm와 뒷전을 0.7mm로 사용하겠습니다. 욕심에 좀 가볍게 만들고 싶어서 1mm가 안 되는 카본 로드를 사용하는데, 중요한 건 비행기는 잘 날아야 되고 날개가 휨이 생기지 않고 일정 강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야지 이 친구들을 수직으로 잘 붙일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한번 위치를 잡아 보고요. 종이 테이프를 더 붙여야 될 거예요. 그래도 사포로 샌딩한 부분이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네요. 살짝 샌딩을 해서 그런지 본드를 준비하고 경화제를 준비하고
원래 큰 비행기를 주로 많이 만드는데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냥 작은 비행기들을 주로 만들고 있는 것 같네요. 역시나 접착면이 얇아서 뒤쪽이 문제로 밝혀졌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이럴 때는 먼저 앞쪽을 붙이고 이렇게 자, 이제 떼어 볼게요. 참으린자 3개를 마음속에 묻고 무슨 얘기냐면요, 100% 정확하게 리브들이 카본에 딱 붙었다고, 정확하게 붙었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제 마음을 달래는 것입니다. 하하. 벌써 떨어졌네요. 지금 이렇게 날개가 휘어 보이는 거는 지금 카메라 렌즈가 약간 광각이래 가지고 이렇게 휘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성격 같아서는 확 뜯어내는데 천천히 신중하게 고생해서 만들었다 라는 의미부여가 돼야 되겠죠. 자, 앞쪽은 앞쪽은 괜찮습니다. 뒤쪽이 문제죠. 뒤쪽이 살살살살. 자, 침착하게 살살살 하하, 박수입니다. 박수. 잘 떼어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이걸 비행기로 만들 수 있냐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보강을 해줘야 되겠죠. 보강을 하는데 딱히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이렇게 트러스트 크로스 방향으로 보강을 좀 해주면 좋은데 그럼 무게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 첫 단 정도는 보강을 해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알아서 잘 버틸 수 있게끔 물방울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했던 본드는 저점도고, 근데 이 친구는 점도의 본드입니다. 저점도는 아니고. 그래서 이 친구 가지고 일단은 제가 먼저 본딩을 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물방울을 만듭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보이시나요? 저도 잘 안 보여서. 보이시나요? 물방울? 여기?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브릿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뭐 제가 물방울 물방울 그러는데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뭐 삼각 발사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보강을 하기도 하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까지 할 친구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컨셉 자체가 가볍게 실내에서 던질 수 있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위에서 잘 볼 수 없는 전익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나저나 이 친구 커버링을 어떻게 하죠? 필름으로 해야 되나요? 종이로 해야 되나요? 필름은 지금 마일러 필름하고 미크론 필름이 있는데 미크론 필름이 더 가볍죠. 일반 이런 랩에 무게가 한 일반 주방용 랩에 한 10%에서 20% 정도 무게밖에 안 되죠. 엄청 가볍죠. 하지만 그 친구도 작업하기가 쉽지는 않죠. 물방울. 이 경화제를 너무 가까이서 뿌리게 되면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생겼다가 다 이렇게 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살살 멀리서 뿌려주면 그 모양 그대로 경화가 되죠. 이거 잘 버틸려나요? 버티겠죠? 항상 믿습니다. 끝부분은 이렇게 사포로 문질러도 안 떨어지죠? 물방울의 역사입니다. 가볍네요. 엄청 가볍네요. 반대쪽을 또 만들어야죠. 자, 짠! 짠! 반대쪽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힘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뭐랄까요, 낭창거린다고나 할까요? 뒤틀리면 뭐 기체 무게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비행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 앞쪽 부분은 원래 리브가 하나 더 지나가면 더 좋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스파가 이렇게 위로 하나 지나가고 보강 때문에 아래쪽으로 하나 더 지나가도 좋고요. 하지만 그런 의도로 만든 기체가 아니라서 일단은 이 앞부분은 좀 보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6mm 카본으로 0.6mm 카본으로 보강을 좀 하겠습니다. 보강을 하는 방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뒤틀리죠. 뒤쪽으로 이렇게 뒤틀리게 되면 힘을 받는 쪽으로 잡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뒤틀리게 되면, 뒤쪽으로 뒤틀리게 되면은 일단은 이쪽으로 먼저 잡아주는 게 좋겠죠. 대략적인 사이즈를 보고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자, 생각보다 이렇게 하나
X크로스로 대주면 더 좋긴 한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X크로스 아니면 시작했으면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네, 많이들 보셨죠? 대부분 이제 발사로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대부분 카본 0.5mm나 0.6mm를 사용해서 많이 합니다. 근데 0.5mm가 다 썼네요. 0.6mm로 이렇게 보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안 뒤틀리죠? 네, 좋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지금 근본적인 가장 중심적 부분에 대한 보강은 되었고요. 무게 중심이 지금 66mm인가 정도에 확인이 되는데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접합하게 되면은 가운데 부분이 좀 약하겠죠. 그래서 제작을 하면서 네, 카본으로 어떻게 보강을 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무게가 아마 뒤쪽이 많이 무거울 거로 예상이 돼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다가 배터리를 넣거든요. 사실적으로는 배터리를 넣는데 이제 그 부분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일단 손에 본드 좀 씻고 오겠습니다. 자, 손에 본드도 어느 정도 제거가 됐고요. 필름을 붙이려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필름은 미크론 필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듣기로는 랩에 한 10분의 1 정도 무게밖에 안 된다고 하는 필름인데 원래 이렇게 초소형 인도어기에는 이렇게 액자트를 만들어서 그 필름을 팽팽하게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눌러 붙이거나 아니면 팽팽하게 한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눌러 붙입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붙이는데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본드는 3M 스프레이용 본드죠. 네, 요 그래픽 아트 77번 이 제품을 사용하겠습니다. 본드 칠을 했고요. 우크. 당겨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최대한 주름이 안 잡히게 해야 하는데 잘 찢어지죠. 엄청 잘 찢어집니다. 얇아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카본 인도어기 만들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얇다 보니까 가벼워선 좋은데 잘 찢어지는 게 아주 참으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비행기를 제작하다 보면 중간에 잘 안 돼서 포기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든 끝까지 이렇게 인내하면서 제작을 하다 보면 항상 결과물은 있거든요.
그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는 본인 자신하고 타협할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만들다가 안 된다고 끝까지 제작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쁘죠? 오! 네. 자, 반대쪽 날개도 붙여보겠습니다. 네, 양쪽 다 붙였습니다. 붙였고 무게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0.9g) 1.8g 거의 1.7, 1.8 네. 0.1g 단위 저울인데 거의 늘어나질 않았네요. 가볍기는 가볍습니다. 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핸드런칭 기체라서 손으로 던져야 되는데 지금 손으로 던지기가 되게 어정쩡하죠. 손잡이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동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인위적으로 동체를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혹시 무게가 안 맞아도 웨이트를 달아야 되는데 웨이트를 달아야 될 부분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자, 이 친구들은 여기 올라가 있고요. 동체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동체는 간단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상단 쪽 리브 라인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선은 무엇이냐면 무게 중심점, 네, 공력 중심점 부분입니다. 일단은 상단 쪽 리브 라인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리브 라인을 갑자기 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샤프한가요? 뒤쪽을 손목 쪽을 진짜 샤프하게 네. 됐습니다. 아까 제작하고 남은 0.6mm로 보강을 좀 해줘 볼까요? 가장 에어포일에는 가장 볼록한 부분이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라서 네,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